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흥미로운 자료,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건축 프레젠테이션 노트를 가지고 건축 속에 담긴 인류 문명의 이야기를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건축이라는 게 사실 그냥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 시대의 어떤 생각, 기술 이런 걸 담아내는 그릇 같은 건데 맞습니다. 진흙 벽돌부터 시작해서 요즘의 그 초고층 빌딩까지 건축이 우리 삶을 어떻게 비추면서 변해왔는지 핵심만 좀 짚어보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건축은 그야말로 시대 정신과 기술력, 또 사회 구조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죠. 어디부터 볼까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여기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네, 좋아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은 진흙이 흔했잖아요. 그래서 진흙벽돌로 지구라트라는 걸 쌓았는데 이게 하늘에 닿으려는 어떤 종교적인 열망을 보여주는 거죠. 아, 재료의 한계가 오히려 그런 독특한 형태를 만들었군요. 그렇죠. 반면에 이집트는 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원에 대한 믿음으로 그 거대한 피라미드나 신전을 지었죠. 특히 이집트 신전 구조를 보면 뭐랄까 전실, 열주실, 성소 이렇게 공간을 나눠서 상당히 위계적으로 사용했어요. 신기하네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공간이 있었다는 거군요. 그럼 그리스는 어땠어요?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걸 보면 뭔가 완벽한 비율 이런 걸 추구한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리스 건축의 핵심은 바로 그 비례와 조화였어요. 그냥 수학적인 황금비 이런 걸 넘어서서요. 파르테논 신전 기둥 보면 가운데가 살짝 볼록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엔타시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사람 눈에 가장 완벽하게 보이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시각적인 보정이죠. 와, 그냥 만든 게 아니네요. 네, 그만큼 완벽한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거죠. 기둥 양식도 도리스, 이오니아, 코린트 이렇게 다양하게 발전했고요. 정말 섬세했네요. 그럼 로마는요?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을 텐데 어떻게 달라졌나요? 로마는 그리스의 미학에다가 자신들의 강점, 바로 실용성이랑 기술력을 더했습니다. 핵심 기술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치 구조고요. 다른 하나는 콘크리트예요. 아, 콘크리트. 그게 로마 때부터 있었군요. 네, 이 두 가지 덕분에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판테온 아시죠? 그 거대한 돔지붕. 네네, 알죠. 그게 바로 콘크리트 덕분이고요. 또 도시 곳곳에 물을 보냈던 수도교. 그 아치 구조를 보면 로마의 공학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죠. 콜로세움이나 공중목욕탕 같은 아주 큰 공공건축물도 이때 가능해진 거고요. 기술 발전이 건축의 규모를 확 키웠네요. 중세로 넘어가면 기독교 영향이 커지잖아요. 그건 건축에 어떻게 나타났나요? 네, 중세는 확실히 신을 향한 열망이 건축을 이끌었다고 봐야죠. 초기 로마네스크 양식은 로마의 둥근 아치를 쓰긴 했는데 벽이 되게 두껍고 창문도 작았어요. 좀 어두웠죠. 그랬군요. 그런데 이제 고딕 양식으로 넘어가면서 확 달라집니다. 뾰족한 첨도 아치랑 건물 밖에서 벽을 딱 지지해주는 플라이르 버트레스라는 게 등장해요. 플라잉 버트레스요? 날개 같은 건가요? 네, 약간 그런 모양이죠. 이게 구조적으로 벽을 받쳐주니까 벽을 훨씬 얇고 높게 쌓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벽에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을 넣을 공간이 생긴 거죠. 아, 그래서 성당 내부가 그렇게 밝고 화려해진 거군요. 그랬죠. 빛의 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구조적인 혁신이 미적인 변화를 가져온 거죠. 비잔틴 건축의 하기야 소피아 돔도 빼놓을 수 없고요. 와, 진짜 흥미롭네요.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럼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고요? 그리스 로마 스타일로. 네, 맞아요. 르네상스는 다시 고대의 질서, 비례, 조화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브루넬레스키가 설계한 피렌체 대성당 돔이 대표적이죠. 수학적인 아름다움. 그러다가 바로크 시대로 가면 좀 더 감정적으로 변해요. 베르사유 궁전처럼 아주 화려하고 곡선도 많이 쓰고 빛도 극적으로 사용해서 권력이나 감동을 막 표현하려고 했죠. 드라마틱하게요. 자, 그럼 산업혁명은 건축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뭔가 새로운 재료가 등장했을 것 같은데요. 네, 결정적이었죠. 바로 철하고 유리입니다. 이 신소재 덕분에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건축이 가능해졌어요. 1851년 런던 만국박람회 때 지어진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수정궁이라고도 하는데요. 아, 들어봤어요. 유리 온실 같은 거대한 건물.
맞아요. 전체가 철골 구조에 유리판을 끼워서 만들었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걸 공장에서 부품을 미리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조립식이요? 네, 대량 생산, 조립식 건축의 시작이었죠. 미국 시카고에서는 대화재 이후에 도시를 재건하면서 철골 구조를 쓴 고층 건물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아는 마철루의 시작이죠. 와, 정말 재료가 건축의 가능성을 확 넓혔군요. 그럼 20세기로 넘어오면요. 모더니즘 시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이 말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20세기 모더니즘 건축은 한마디로 장식은 죄악이다.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기능 자체에 집중한 거죠. 르 코르뷰지에라는 건축가가 제시한 현대 건축의 5원칙 같은 거요. 예를 들면 1층을 기둥으로 띄우는 필로티나 옥상에 정원을 만드는 거. 아, 네네. 그리고 미스 판데어로의 less is more. 즉, 적을수록 더 좋다는 미니멀리즘 철학도 아주 중요했죠. 최대한 단순하고 기능적인 공간을 추구한 겁니다. 깔끔하고 실용적인 거네요. 네. 물론 나중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이런 엄격함에서 벗어나 다시 역사적인 요소를 가져오거나 장식을 쓰는 등 좀 더 다양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럼 요즘 건축은 어떤가요? 컴퓨터 기술 발전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어우, 엄청나죠. 컴퓨터 설계, 그러니까 CAD 같은 디지털 기술 덕분에 자하 하디드 같은 건축가들의 작품처럼 아주 유기적이고 복잡한 형태가 가능해졌어요. 이전에는 뭐랄까 상상하기 어려웠던 디자인이죠. 이걸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와, 컴퓨터가 디자인을. 네. 동시에 또 다른 큰 흐름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에요. 친환경 재료를 쓰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오래된 건물을 부수지 않고 다시 쓰는 재생 건축,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프리츠커상 수상자들만 봐도 이런 경향이 뚜렷하고요. 그렇군요. 기술 발전과 환경 문제가 동시에 중요해진 거네요. 와, 정말 숨가쁘게 고대부터 현대까지 훑어봤네요. 네. 결국 건축은 그 시대의 기술과 사회가 뭘 원하느냐에 따라 공간을 만들어 온 과정 같아요. 그냥 비바람 피하는 곳에서 시작해서 권력을 보여주고 기능을 해결하고 이제는 환경과 어떻게 같이 갈 건가 이걸 고민하는 단계까지 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건축은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가치 변화를 담아내면서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앞으로 인공지능이 설계를 돕고 로봇이 건물을 짓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미래의 건축은 우리 인간의 또 어떤 새로운 욕망과 가치를 담아내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